철인 3종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우승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느리게 무너지는 사람이 우승합니다. 수영을 잘해도 자전거에서 폭발하면 끝이고 자전거에서 아무리 달려도 런에서 걸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세 종목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균일하게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7강에서는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레이스 전략과 페이스 운영, 그리고 각 종목의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력을 쌓았다면 이제는 그 체력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배울 차례입니다. 많은 입문자가 레이스 당일 흥분해서 출발선에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리고 절반도 못 가서 후회하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먼저 수영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림픽 코스 1500m. 이 거리를 어떻게 나눠서 헤엄쳐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영 1500m. 숫자만 보면 길어 보이지만 사실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처음 200m와 마지막 200m. 출발 직후 200m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이는 구간입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주변 선수들과 부딪히고 물살도 거칠어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입문자가 실수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전력으로 팔을 휘젓는 거죠. 하지만 정답은 정반대입니다. 처음 200m는 오히려 호흡 리듬을 잡는 구간으로 써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스트로크 템포를 안정시키고 내 페이스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RPE 기준 6에서 7, 최대 심박의 80에서 85%면 충분합니다. 중반 구간에 들어서면 드래프팅을 활용합니다. 앞선수의 발 뒤쪽이나 옆 골반 근처에 붙어서 수영하면 에너지를 최대 2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직선 라인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세요. 오픈워터에서 지그재그로 헤엄치면 실제 거리는 1500이 아니라 1700, 1800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200m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200m에서 전력 질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심박을 소폭 올리되 자전거 전환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 트랜지션에서 어지러움이 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디 롤링입니다. 롤링이란 수영할 때 몸통이 좌우로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동작인데 이게 제대로 되면 팔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 전체로 물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팔로 밀지 말고 몸통으로 이동한다. 골반과 어깨가 동조되어야 하고 롤링 각도는 작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몸을 비틀면 오히려 저항이 커집니다. 훈련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사이드 수영 25m, 4세트로 롤링 감각을 깨우고 풀브이 50m 4세트로 하체 의존을 줄인 채 상체 롤링에 집중합니다. 메인 세트는 100m 6번.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리듬 유지입니다. 매 100m의 타임이 균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랭크 30초 4세트로 코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안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출발할 때 과호흡하지 마세요. 긴장되면 빠르게 숨을 몰아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오히려 호흡 곤란을 유발합니다. 방향 확인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2스트로크에서 15스트로크마다 한 번씩 전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충돌이 발생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고 상황을 정리한 뒤 다시 출발합니다. 억지로 밀고 나가면 패닉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수영을 마치고 물에서 나왔습니다. 젖은 몸으로 헬멧을 쓰고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는 다리 힘으로 타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40km를 다리 힘만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전거의 본질은 출력 관리입니다. 같은 힘을 얼마나 오래 일정하게 낼 수 있느냐. 이게 40km의 승부를 가릅니다. 수영에서 리듬을 이야기했다면 자전거에서는 출력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출력 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FT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능적 역치 출력. 쉽게 말하면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파워입니다. 레이스에서는 이 FTP의 80에서 90%로 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RPE 기준 7 정도. 힘들지만 대화는 짧게 가능한 수준이죠. 40km를 구간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초반 5km는 회복 구간입니다. 수영에서 올라온 심박을 안정시키고 페달링 리듬을 찾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흥분해서 밟으면 중반의 다리가 먼저 나갑니다. 중반 구간은 평균 파워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파워미터가 없다면 체감 강도로 판단하세요. 숨이 약간 가쁘지만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km에서 5km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기어를 가볍게 바꾸고 케이던스를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전환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무거운 기어로 끝까지 밟다가 내리면 다리가 벽돌처럼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어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르막이 나타났을 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죠. 오르막을 만나면 대부분 기어를 그대로 둔 채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안장에서 엉덩이를 들고 댄싱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입문자에게 무리한 댄싱은 심박을 급격히 올리고 근육 피로를 앞당깁니다. 어필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기어 먼저, 힘은 나중. 오르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기어를 내려서 케이던스를 유지하세요.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돌리는 겁니다. 누르지 말고 돌린다. 이 감각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훈련 구성을 보겠습니다. 한발 페달링 1분씩 6세트로 페달링 효율을 높이고 어필 반복을 3회에서 5회 진행합니다. 케이던스 고정 주행 10분은 90rpm 내외로 유지하면서 리듬 감각을 훈련하는 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릭 준비 스핀업 2분, 자전거 마무리 구간에서 가볍게 고케이던스로 돌려주는 연습입니다. 안전 수칙도 짚겠습니다. 코너에서는 반드시 감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코너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세요. 코너 안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전에는 반드시 클릿에서 발을 미리 풀어두세요. 자, 이제 자전거를 내려놓고 러닝화를 신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철인 3종입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뛰기 시작하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페달링에 익숙해진 근육이 갑자기 달리기 동작을 요구받으면 혼란이 오는 거죠. 이걸 브릭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레이스 전체의 성패를 가릅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처음 1에서 2km는 페이스를 억제하세요. 목표 페이스보다 킬로당 10초에서 15초 느리게 출발하는 겁니다. 다리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빠르게 달리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이 레이스 후반의 가속을 만들어줍니다. 중반에는 자세 유지에 집중합니다. 피로해지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보폭이 길어집니다. 의식적으로 상체를 이완하고 보폭을 짧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2km에서 점진적으로 가속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점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스퍼트를 거는 게 아니라 킬로당 5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어필과 다운힐 대응법도 알아야겠죠. 어필에서는 보폭을 줄이되 케이던스를 유지합니다. 큰 걸음으로 오르막을 오르면 종아리와 허벅지가 빠르게 소진됩니다. 작은 보폭으로 빠르게 발을 놀리세요. 다운힐에서는 착지 충격 제어가 핵심입니다. 내리막에서 속도가 붙으면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체중의 3배에서 5, 100까지 올라갑니다.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유지하면서 중족부 착지를 의식하세요. 훈련은 경사 반복주 200m 6번으로 업다운힐 적응력을 키우고 존투 지속주 4에서 5km로 유산소 기반을 유지합니다. 폼 체크 러닝에서는 거울이나 영상으로 자세를 확인하고 쿨다운 조깅으로 마무리합니다. 안전 수칙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반 과속 금지, 호흡 리듬 유지, 착지 충격 최소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부상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 세 종목 이야기를 다 했으니 종목 사이를 연결하는 결정적 요소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보급과 전환. 화려하지 않지만 레이스의 성패를 가르는 숨은 기술입니다. 수영 전에는 출발 10에서 15분 전에 소량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과하게 마시면 수영 중 복부 불편감이 옵니다. 자전거 구간에서는 올라타자마자 10분 이내에 첫 섭취를 시작하고 이후 10에서 15분 간격으로 소량씩 보충합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이미 늦습니다. 달리기에서는 급수대마다 소량씩 마시되 한꺼번에 들이키지 마세요. 위장 장애의 주범입니다. 전환, 트랜지션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T1, 수영에서 자전거로 넘어갈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헬멧 착용입니다. 헬멧 없이 자전거를 만지면 실격입니다. T2, 자전거에서 달리기로 전환할 때는 동작을 최소화하세요. 전환의 목표는 빠름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허둥대다 물건을 떨어뜨리고 다시 줍느라 더 느려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브릭 루틴을 반복하세요. 자전거 마무리 구간에서 고케이던스로 돌리고 내려서 1km를 컨트롤 페이스로 뛰는 연습. 이게 레이스 당일 여러분의 다리를 살려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철인 3종에서 수영은 리듬이고 자전거는 출력 관리이며 달리기는 페이스 통제입니다. 세 종목 모두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흥분하지 말 것, 계획대로 갈 것. 성장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양으로 체력을 만들고 그 다음 질로 기록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에서 질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전략과 기술을 훈련에 적용하면 레이스 당일 여러분은 출발선에서 떨리는 게 아니라 설레게 될 겁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